자, 그 다음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패키지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묶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가 단일의 어떤 하나의 것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속성들을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고객들한테 전달하려는 그런 기업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서비스 패키지는 재화와 정보의 결합인 건 거예요. 그렇죠? 재화라는 거는 상품일 거고 정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적인 측면일 건데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재화와 재화가 결합이 됐다 혹은 정보와 정보가 결합이 됐다라고 나오면 틀린 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세 번째 동그라미에 서비스가 재화와 정보와 함께 결합되어 제공되는 상품의 묶음을 의미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서비스 패키지는 크게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나눠지는데 핵심 서비스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서비스며 부가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묶여지는 것들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그 B모듈에서도 배웠죠.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이제는 뭐냐면 고객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성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 늘상 해왔던 경험은 좋은 경험이라고 느끼지 않으니 조금은 신선하고 특이하다, 괜찮다라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명시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래도 고객이 오감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명시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항상 뭐랑 연결을 하시면 좋냐면요. 본질하고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본질. 그리고 이걸 공부하실 때에는 아래 제가 그 예시를 좀 적어드렸어요. 네, 서비스 패키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래 예시를 좀 적어놨죠. 예를 들면은 치아 치료 후에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후에 너무 부드럽게 달리는 차를 보고서는 아, 되게 잘 고쳐졌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묵시적 서비스 한번 볼까요? 자, 묵시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로 체크하셔야 되냐면 요 심리하고 연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명시하고 묵시를 구분하는 문제가 너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시가 무엇인지 묵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직원의 친절한 배려심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외 대학의 학위의 위상이 되게 좋다라는 것들도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정보냐? 고객이 필요한 정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 정보를 듣고 상품을 구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용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비행기의 좌석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고객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를 우리가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또 꼭 갖추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비일 겁니다. 설비라는 거는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골프장의 코스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거고 스키 리프트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시설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보조용품은요, 고객들한테 사후에 혹은 이용하는 중간에 추가적으로 전달되는 물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사은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다음 구매를 위해서 어떤 쿠폰을 주는 것들도 하나의 보조용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뭐 건강검진의 결과표라는 것은 고객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져가서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용품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서류라던가 사은품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묶여서 고객들한테 총체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서비스 패키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바로 풀어볼까요? 자,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자,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 명시적 서비스, 묵시, 정보 지원 설비, 보조용품이 묶여서 우리는 서비스 패키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이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과 직원과 고객 사이에는 서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 교재에 있을 텐데요. 그죠? 자, 이쪽이 이제 기업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고객이 있다. 라고 하면, 자, 기업은 두 군데에다 마케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 그렇죠. 직원에게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죠. 이거를 우리 무슨 마케팅이라고 하냐면, 내부 직원에게 한다라고 해서 내부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기업은 또 누구한테 마케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고객에게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직원한테 마케팅을 했을 때 이들은 만족감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때요? 다시 우리 고객들한테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객들과의 뭐를 잘합니까? 상호작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기업이 고객한테만 마케팅하는 것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선적으로 이들을 먼저 만족을 시켜야 이들이 뭐합니까? 고객들에게 굉장히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칼 알브레이트라는 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직원과 고객은요 서로 마케팅을 하면서 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통합이 될 수 있어야지만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내부 마케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 마케팅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상호작용 마케팅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요. 자,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에서 기업과 직원 사이에 형성되는 마케팅을, 자, 일단 우리 책에 없는 거를 보시면 관계 마케팅이 없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내부 마케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비스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그죠? 제조업에 이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서비스 경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서비스 경제라는 것은 제조업, 농업, 광업과는 좀 다르게 뭐가 지배하는 거죠? 서비스가 지배를 하는 것으로 전체 노동력의 50%,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세요. 네,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이 서비스 부분에 종사한다면 서비스 경제로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크스라는 학자는 GNP가 뭐죠? 우리 국민 총생산, 그렇죠? GNP의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면 얘도 50%겠네요? 그렇죠? 자, 절반 이상이 서비스 부분에서 생산되는 경제를 서비스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창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서비스 경제로 진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경제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때요? 서비스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전 세계의 그 국가가 다 서비스를 원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 후진국들 있죠. 우리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농업이나 광업이 중요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서비스 경제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조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서비스는 훨씬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미 서비스 경제로 진입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서비스 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이상으로 이 서비스도 어때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종잡을 수 없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과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서비스 혁명.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면요. 예전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렇죠. 많이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쪽에 열을 좀 올렸다면 지금은 서비스 수행,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하이테크형, 그렇죠. 기술이 더 중요했던 그런 시대에서 하이터치형 인간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의 제조 우위, 제조가 우위였다면 이제는 서비스 우위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것들까지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예요. 첫 번째는 고객의 기대 수준을 파악하자라는 건데요. 자, 우리 회사에 오는 고객들이 뭐 때문에 오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산업 전체가 다 친절을 원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절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서비스를 하지 않으셔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패스트푸드점의 고객들이 오는 핵심 본질은 음식을 빨리 그렇죠.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냥 맛있게 먹고 나가면 되는 거지. 패스트푸드점에서 뭐 굉장히 고급 서비스를 고객들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고객의 기대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우리가 서비스를 다 해드릴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고객의 기대치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대로 약속하고 제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업의 신뢰를 주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만큼만 약속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하게 될 거고요. 자, 고객 측면에 SSTS를 도입하자라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고객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용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할 거예요. 그냥 직원분이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굳이 개발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서 SSTS를 제대로 교육하고 고객들이 실제로 셀프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 SSTS가 또 다른 컴플레인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객 교육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화 기계화를 도입을 만약에 하신다면 고객한테 잘 교육을 해서 고객들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이 단순히 그 기능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편익인 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으실 수 있고 저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 바로 볼까요? 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패러독스라는 것은 양적으로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기대치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들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그 유형별 서비스 관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여행, 항공, 호텔, 뭐 백화점, 뭐 도소매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이 업종별로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파트에서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그 업종에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브락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예, 우리 서비스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러브락이라는 학자는 서비스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류, 그쵸?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 고객 서비스 변화와 재량 정도에 따른 분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른 분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 5가지로 나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은 오지선다형, 그렇죠? 일반형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거를 고르시오 혹은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 러브락은요. 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첫 번째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서비스를 사람한테 하느냐 사물한테 하느냐